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요. 8월 모의고사인데 이게 사설 모의고사,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자, 선생님 나가는 학원 중에 저기 한 학원에서는 요걸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 문제들 다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시험 본 친구들은 자 반드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오답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학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하겠지만 다음에는 꼭 시험지 저에게 확인 받고 그럼 제가 키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제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게 해서 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자료는 대동여지도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보시면 가가 지금 안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나가 지금 김해 동네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러면 동네가 오늘날 부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 나는 다 낙동강이 흐르는 경상도 쪽의 지역이고 가가 훨씬 더 상류 쪽이고 나가 이제 바다와 가까운 하류 쪽이다. 그래서 가는 낙동강 상류의 안도, 나는 이제 하류 바다와 만나는 하구 쪽에 자 우리 부산 김해 쪽에 지금 대동여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A는 배산임수 지역에 해당된다.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른다 이거잖아. 그럼 A의 뒤쪽에 요게 지금 산이고요. 앞에 두 줄짜리 요게 지금 강인 거지. 그래서 배산임수 지역에 해당되니까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D섬은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D섬이 낙동강 삼각주잖아. 삼각주. 그럼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자, 3번에 B는 C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라고 돼 있는데 자 B가 하천 상류고 그리고 C가 하천 하류니까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B가 더 커야 맞는 거죠. 그래서 작다 했으니까 3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산지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이게 맞는 게 상류 쪽이 당연히 해발 고도가 높게 나타나니까 지금 4번도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5번에 예천에서 안동으로 도로를 따라 이동할 때 하천을 3번 이상 건넌다. 자, 안동이 여기 있고요. 예천이 여기 있어요. 요 직선이 도로고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하천이 하나, 둘, 3개가 나오죠. 그래서 3번 이상 건넌다 하는 5번의 표현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2번 갈게요. 사진에 표시된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여기가 지금 동해안 고성 쪽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볼 수 있는 요 C가 B와 분리되어서 B 때문에 바다 A와 분리된 호수가 되죠. 그래서 C가 석호. 자, 그럼 B는 사주. 자, 그리고 D는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에 의해서 퇴적된 충적평야 혹은 충적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B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사주. 자, 기억이 맞고요. 자, 니은의 C는 최종 빈기 해수면 하강이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최종 빈기가 아니고 후빈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만입부가 생기고 자, 그 만입부의 사주가 쌓이면서 형성된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D의 충적지는 시간이 지나면 넓어진다. 자, 하천 퇴적에 의해서 충적지는 넓어지고 석호의 면적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자, 리을의 C의 물은 A의 물보다 염도가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A는 바닷물은 소금기가 많은데 C는 그래도 하천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바닷물보단 염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으니까 답은 2번. 자, 3번 갑니다. 지도는 0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자, 먼저 1번부터 그냥 바로 볼게. 자, A는 중국과 범위가 겹치는 구간이 있어 0의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자, A는 직선기선 바깥쪽 12L이니까 우리나라 0 해줘. 우리나라 바다인데 중국과 범위가 겹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2번에 자, B는 내수에 해당되며 직선기선 안쪽의 바다를 우리는 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척 사업을 통해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관척 사업을 하게 되면 내수의 범위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확장이 아니고.
자, 2번 틀렸고요. 3번에 자, C와 같은 직선기선의 기점들은 최애각에 위치한 유인도만으로 설정한다. 자, 직선기선에 해당되는 섬들은 유인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인도여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유인도만으로 설정한다고 했으니 3번이 지금 틀린 거고. 자, 4번에 D의 범위 설정은 일본과의 거리에 영향을 받았다. 자, D가 대한해협 3LE로 영해를 설정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대마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즉 일본과의 거리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일본 모두 12LE에서 영해를 3LE로 폭을 줄인 거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E는 자, 독도의 영해는 그냥 독도 바깥쪽으로 12LE 직선기선이 아니고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어.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 문제 갑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가나다도 찾고 ABC도 찾아야 돼요. 자, 제시된 세 곳이 지금 서울이 나와 있고 대관령이 나와 있고 지금 대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자, 여름 강수량과 연강수량의 지금 상대값으로 제시한 거니까 여기서는 여름 강수, 연강수량이 몇 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나다 중에 누가 강수량이 더 많다라는 것만 가지고 상대적 비교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자, 넘사벽 다우지에 해당되는 여기죠. 대관령. 그래서 연강수량 1등 달을 대관령으로 고릅니다. 자, 가나 중엔 당연히 자, 비가 적은 분지에 해당되는 대구가 연강수량이 적은 가가 될 거고, 서울은 그러면 남는 나와 연결합니다. 자, 강수와 관련된 가나다가 해결이 됐고요. 자, 오른쪽에 최나물 평균 기온과 기온의 연교차에 또 상대값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최나물 평균 기온은 당연히 자, 유명한 극서지 중에 하나인 대구가 최나물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대구가 되는 거고, BC 중에서는 자, 연교차는 알 수는 없지만 자, 최나물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이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이 되겠죠. 그래서 C가 대관령을 연결하시고 B 하나가 남는 자, 요 B를 서울과 연결합니다. 자, 우리 세팅이 다 됐어요. 자, 1번부터 볼게. 가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가, 다 연교차는 여기서 해결이 가능하죠. 대관령의 연교차, 대구의 연교차 누가 더 커? 대관령이 더 크지. 그럼 1번이 틀린 거고. 2번에 나는 가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나하고 가 중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자, 북쪽에 위치한 서울이 더 낮아야 되고 대구가 남쪽에 있으니까 더 높아야죠. 자, 2번 틀렸고요. 3번에 다는 나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다하고 나 중에 무상기간은 겨울이 따뜻한 곳이 무상기간이 긴 거죠. 여기 대관령보다 자, 서울이 길어야 됩니다. 자, 틀렸고요. 자, 4번에 A는 C보다 해발고도. 해발고도는 당연히 C가 높지. 틀렸고. 자, 5번에 B는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경기 영서지방 같으면 뭐 서울을 포함한 경기 영서지방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대관령은 겨울에도 눈이 좀 오기 때문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영서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은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가에서 나는 자, 1972년에서 81년이 1차고 82에서 91년이 2차, 92에서 99년이 3차, 2000에서 2020년이 4차 국토계획이죠. 그러면 여기 1부터 4차까지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경제개발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거 옛날 얘기잖아, 맞지?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 하는 거니까 이게 1차 국토계획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갑을 바로 볼게. 가시기에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 이 방식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하고, 1970년대는 수도권 그리고 영남권에 집중 투자한 불균형적인 개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맞고요. 자, 그리고 나하고 나다 나 중에 다를 먼저 볼게. 자,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겠다. 개발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국민 복지 수준을 제고하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맞죠? 다는 일단 넘어가 봐. 그러면 나는 지방 분산형 국토 교육을 형성하겠다. 이게 90년대 이후의 균형 개발 중에 하나잖아. 근데 여기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이렇게 네 가지 기조를 제시한 게 2000년대 이후의 4차 국토 계획일 거고, 자, 그러면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하겠다는 또 다른 균형 개발 관점에 해당되는 나는 3차 국토 계획이 되죠.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다른 2차 국토 종합 계획 이렇게 해서 풉니다. 자, 그러면 을을 볼게. 다 시기의 주요 도시의 개발 제한 구역이 최초로 설정되었다. 자, 요거는 잘못된 건데,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언제 지정됐냐면 1971년에 최초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서울은 이미 70년대부터 복잡했거든. 그래서 서울 주변에 최초로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된 건 70년대예요. 그래서 지금 을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병을 보시면 자, 라 4차 때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를 조성했다. 요거 맞는 거죠. 4차 때 균형 국토 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공기업, 민간 기업을 이전시키는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를 4차 때 조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을 보면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건 낙후 지역으로 우선 투자하는 균형 개발이 되죠. 그래서 가가 아니고 나 시기에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갑병 2번이죠. 자, 5번까지 풀었고요. 자, 한 장 넘겨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자별 여행지 지도를 AF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백지도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요거는 뭐 그냥 껌으로 다 맞추시는 거예요. 자, 먼저 아래쪽에 지도에서 도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경상도 쪽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A가 문경이죠. 자, 그리고 B가 울진. 자, C가 구미죠. 자, D는 여기가 이제 경주고요. 자, E가 우포늪의 창녕. 자, F는 이제 진주죠. 자, 이 중에서 자, 1차, 2차, 3차 어디 갔는지 한번 볼게. 1일차 뭐 석탄박물관에서 끝났어요. 여기는 어디야?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석탄박물관이 있는 과거 무연탄 광산이 있던 곳은 문경이죠. 그래서 1일차는 문경을 갔다. 문경을 고르면 A죠. 1일차는 A. 자, 두 번째, 자, 석회동굴을 갔대요. 그러면 최대한 강원도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우라늄 핵분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울진이 되겠죠. 그래서 2일차에는 울진을 갔다. 그래서 B. 자, 3일차에는 혁신도시를 갔고, 그래서 여기에서 혁신도시가 있는 곳 중에서 유등축제까지 하는 곳이 진주가 되죠. 자, 그럼 진주는 F를 고르시면 정답은 A, B, F 1번. 자, 7번 갑니다. 지도는 두 제조업의 지역별 특화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제조업의 상대적 특성을 옳게 나타낸 것. 하나는 이게 전자고, 하나는 석유 정제니까 이제 정유가 되겠죠. 그래서 가하고 나 중에 전자하고 정유를 찾는데, 여기서 특화도라는 건 전국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분의 지역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이래. 그러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다른 건 없고 그 산업만 많이 특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체크되어 있는 도시들이, 자, 이 도시, 이 공업이 엄청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가를 보면, 자, 진하게 칠해져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울산이 있고요. 울산, 여기가 여수지, 여기가 서산이잖아. 그럼 울산, 여수, 서산하면 정유공업, 석유정제 쪽이 정유라고 쓸게. 자, 발달한 도시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보면, 자, 경기도 남부의 수원, 용인, 이천 쪽, 그리고 뭐 파주, 천안, 아산, 청주, 구미까지, 자, 이렇게 다 전자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체크돼 있죠. 그래서 나가 전자. 자, 그러면 우리가 골라야 될 게 가나 제조업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라는데, 자, 먼저 적환지 입지 지향성은 당연히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 자, 정유 쪽에서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 지워볼게. 자, 2번 탈락, 4번 탈락. 자, 그리고 제품의 국제 항공 운송 비율은 전자가 높아요. 이게 가벼우니까. 그래서 나 쪽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번 잘못된 거고요. 자, 그리고 원료의 해외 의존도는 당연히 정유 쪽에서 높아야 되죠. 둘 다 맞네. 자, 최종적으로 전국의 출하액은, 자, 전자가 훨씬 많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번 갑니다. 그래프는 남한과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남한, 북한 중에 하나를 찾고 A, B, C는 맹류, 쌀, 옥수수 중에 고릅니다. 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남한이고 하나가 북한인데 일단 남한, 북한을 고르지 않더라도 남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합이 제일 큰 게 쌀이잖아요. 그래서 A가 쌀. 자, 그러면 쌀은 북한하고 남한 중에 자, 남쪽에 평야가 발달한 남한이 쌀 생산량이 더 많죠. 그래서 나가 남한, 가가 북한, 남북한을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B, C 중에 C는 어차피 북한에서 생산량이 적은데 B가 북한에서 생산량이 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두드러지게 많잖아요. 그러면 B가 옥수수, 그럼 C는 맹류. 그럼 A, B, C까지 다 찾았습니다. 자, 1번에 북한은 쌀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 쌀이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많아요. 자, 틀렸고요. 2번에 남한의 옥수수 생산량은 요거다. 북한의 서류 생산량보다 많다. 아닌 거고.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야지.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왜냐하면 북한은 겨울에 춥기도 하고 또 산지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농보단 밭 비율이 더 높은 거고요. 자, 4번에 남한은 북한보다 B의 자급률이 높다. 자, 남한은 옥수수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우리 스위트콘 같은 저 미국산 옥수수 있잖아. 이거 다 수입하잖아. 근데 북한은 옥수수를 어느 정도 많이 생산하니까 이걸 식량으로 좀 자급하는 비율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4번 틀린 거고. 5번에 나에서 C는 자, 남한에서 보리 맹류는 주로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 보리는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 겨울에 주로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근데 북한에서는 맹류를 그루가리로 재배한다. 이거는 틀린 거야. 알겠지? 따뜻한 남한에서 특히 남해안 가까운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는 그루가리 작물로 맹류를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9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찾아야 될 곳이 지금 서울이 있고요, 세종이 있고, 전남이 있고, 울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가 유소년층 비율이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높잖아.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었어. 자,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 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이사를 간 세종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세종. 자, 그리고 라가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도시가 아닌 농촌의 성격이 너무 강한 전라남도가 라가 되겠죠. 나는 전라남도. 나하고 다의 차이는 결국에는 청장년층의 차이는 거의 없어. 나하고 다 차이가 나는 게 나가 유소년층 비율이 더 높고 다는 노년층 비율이 더 높거든. 그러면 울산하고 서울 중에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가 울산이죠. 그래서 나가 울산, 그리고 다가 서울. 자,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 가는 라보다 세종은 전남보다 총인구가 많다. 틀린 거고. 세종 인구 이제 30만을 돌파했고 전라남도는 그래도 180만 이렇게 됩니다. 자, 니은에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니?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죠.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노령화 지수는 울산하고 세종 중에 당연히 울산이 높아야 되죠. 세종은 워낙 유소년층 비중이 분모가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낮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나는 다보다 청장년층 인구 성비가 높다. 울산하고 서울 중에 청장년층 인구 성비는 울산 나가 높죠. 왜냐하면 울산이 중화공업, 남자 노동력이 많은 중화공업을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에 총부양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총부양비는 뭐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청장년층 비중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하고 나 중에 서울하고 전남 중에 전남이 청장년층 비중이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리을이 틀렸죠. 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게 경기, 전남, 제주, 충남이고, 왼쪽 걸 먼저 찾아볼게요.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에서 이 중에서 제주도가 일단 제일 쉬워. 제주도가 전국에서 2차 산업, 공업의 비중이 가장 떨어지니까 나가 제주죠.
나가 제주. 자, 그리고 나머지 세 도가 경기, 전남, 충남인데 셋 중에 가장 도시가 발달한 곳이 경기도니까 경기도가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떨어져야 됩니다. 라가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라가 경기. 그리고 전남하고 충남 중엔 상대적으로 전남이 1차 산업 비중이 조금 더 높을 거고 충남이 2차 산업 비중이 조금 더 높겠죠. 충남이 도시가 더 발달되기도 했고 그리고 서산, 당진, 아산, 전안 같은 또 공업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다가 충남. 그다음에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가가 전남. 자, 이렇게 세팅이 됐어. 자, 그럼 오른쪽에 지역 내 총생산과 증가율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역 내 총생산 X축을 보면 4개를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B가 지역 내 총생산이 월등하게 높은 건 이건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B가 경기도고 가장 낮은 A가 인구가 적은 제주. CD 중에서는 자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더 높다는 건 더 막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 발전하고 있으면서 인구도 더 많은 C가 충남이고 자 D가 전남이죠. 자, 다 찾았어. 자, 그럼 1번부터 봐.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높다. 가가 전남, 전남은 여기서 D야. 다는 제주, 다는 충남은 여기서 C야. 그러면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은 C, 충남이 높죠. 틀렸고. 이번에 나는 라보다 제주는 경기보다 총인구가 많대. 틀린 거죠? 경기도가 훨씬 많아야 되고. 자, 3번에 A는 D보다 도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제주하고 전남을 비교하는데 여기서 보면 되잖아. 제주의 3차 산업 비율은 거의 80%. 전남은 한 70% 되니까 제주가 더 높죠. A가 더 높으니까 3번이 정답. 자, 4번에 C는 B보다 총인구 중 도시인구 비율이 높다. 도시인구 비율 당연히 경기도가 높아야 되고요. 자, 5번에 C와 D는 행정구역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 충남, 전남은 맞닿아 있지 않고 가운데 누가 있어? 전라북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5번도 틀렸어. 10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이제 10번까지 풀었고요. 자, 11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다 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구 중에 하나래요. 일단 세 구를 지도에서 한번 볼게. 먼저 가운데 여기가 종로구죠. 종로구. 이렇게 쓸게. 구 도심에 해당되는 종로구고. 그리고 여기가 노원구.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은 주거 단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남서쪽에 여기가 금천구죠. 공업과 그다음에 IT 단지가 있는 금천구.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나오는데, 자, 법정동은 여기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이고, 행정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 법정동을 나누거나 합쳐서 설치하는 행정구역 단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동은 땅 문서에 나와 있는 그 동네 이름인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다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쪽에 옛날부터 서울이었던 중구 종로는 법정동이 매우 많은데 중구나 종로구 같으면 인구 공동화에 의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외곽으로 막 빠져나가니까 사는 인구, 상주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니까 행정동은 통폐합돼서 법정동보다 행정동이 적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법정동이 너무 많고 행정동보다 법정동이 많은 나를 일단 종로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와 다는 둘 다 행정동이 더 많으니까 이것만 갖고 노원군지 금천군지 확실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힌트를 가지고 가와 다를 골라볼게요. 가와 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조업 비중이 다가 굉장히 높다는 거.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만 많은 주거단지의 성격인데 금천구는 과거에 공업이 발달해 있고 지금은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게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다를 금천구로 고르시고 가를 노원구로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연결하면 종로구가 나, 노원구가 가, 금천구가 다. 자, 그럼 가나다 세팅이 됐어. 자, 그럼 1번부터 봐.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지가는 도심 종로구가 높아야죠. 틀렸고.
이번에 나는 다보다 시가지가 형성된 시기가 종로구가 훨씬 빨라야 됩니다. 여기가 사대문 안쪽에 옛날부터 서울이었으니까. 자, 3번에 다는 가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 다 가 중에 제조업 출하액은 당연히 금천구가 많아야죠. 틀렸고. 자, 4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이 중에서 구도심에 해당되는 종로가 제일 높고, 자 그리고 IT 기업과 공업이 발달한 금천구가 두 번째로 높고, 아파트만 있는 노원구는 100보다 낮겠죠. 그래서 요 순서가 맞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번에 가다 중 상주 인구는 누가 제일 많다? 상주 인구는 노원구 가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12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건, 자, 가, 나와 A, B는 각각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전체 외국인 인구에서 결혼 이민자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많으니까 요 비중이 가가 더 많이 차지하는 가가 외국인 근로자, 더 적은 나가 결혼 이민자. 자, A, B를 보면 B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죠. 특히 수도권에 이제 남서쪽, 뭐 안산이라든가 뭐 화성이라든가 이쪽에 막 몰려있잖아. 그러면 B가 외국인 근로자죠. A는 상대적으로 강원도 약간 시골에서 비중이 높아. 그러면 결혼 이민자죠. 이렇게 비율이니까. 자, 그러면 기억. 서울은 강원보다 지역 내 외국인 중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야지.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니은의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 같은 데 종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은데, 결혼 이민자는 그 농촌에 결혼을 좀 못하신 그 나이 드신 농촌 총각분과 외국인 여성과의 그 커플이 많기 때문에 성비는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는 성비가 높고요, 결혼 이민자는 성비가, 여자가 많으니까 성비가 낮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 자, 디귿에 A는 B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야죠. 자, 디귿 틀렸고. 리을의 가는 B, 나는 A 맞으니까 정답은 4번. 13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도의 작물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찾아야 될 건 과실, 쌀, 채소 중에 하나고, 나와 있는 도들은 지금 어떤 도가 나왔냐면 강원도가 있고 경상북도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라가 제일 쉬워. 라가 한 작물이 지금 아예 없어.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한 작물에 이 절대 생산이 안 되는 곳이 제주도죠. 제주도는 기반함이 현무암이고, 그 현무암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벼농사에 모내기가 불가능하잖아. 뭐 물이 막 빠지니까. 그래서 A 하나가 아예 없는 라가 제주도가 되고, 그러면 A가 쌀이 되는 거죠. 쌀. 근데 제주도에서 B, C를 채소인지 과일인지는 요게 비슷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채소, 과일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고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쌀 생산량이 제일 많은 지역은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중에 당연히 평야가 발달한 전라남도겠죠. 그래서 다가 전라남도. 자,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중에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가 쌀 생산량이 떨어질 거니까 나가 강원도, 가가 경상북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원도하고 전라남도에서는 B, C 중에 B의 생산량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면 B가 채소죠. 자, 그러면 C가 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상북도나 제주도만 보고 경북, 제주는 과일이 유명하니까 B가 과실이야 이러면 이게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 생산량 1등이 지금 전라남도가 돼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전남이 채소가 1등이고, 그리고 강원도는 과일은 상대적으로 안 하고 고랭지, 배추 같은 채소는 열심히 하시니까 강원, 전남을 가지고 채소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상대적인 순위를 봐도 되잖아. C의 1등은 경북이니까 C를 과실로 고르고, B의 1등이 전남이니까 B를 채소로 고르고, 이렇게 골라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 가는 다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경북이 과실 1등이니까 1번 맞고. 2번에 나는 나보다 경지중 반면적 비율이 높다. 반면적 비율은 제주가 더 높아야죠. 왜냐하면 제주는 100% 밭이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만약에 강원도랑 다른 지역,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으면 강원도가 반면적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하필 반면적이 100%인 제주랑 비교했기 때문에 자 2번은 지금 틀린 거죠. 자 3번. 다는 나보다 경주율이 높다. 경주율 당연히 평지가 많은 전라남도가 산지가 많은 강원도보다 경주율이 높은 거죠. 자 4번에 A는 C보다 영농의 기계화 수준이 평야에서 하는 쌀이 기계로 재배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과일 같으면 기계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포도 따는데 기계로 따봐 포도알 다 터지고 난리 나겠지 맞지. 자 그래서 과일보다는 쌀 쪽이 기계화 수준이 높습니다. 자 5번에 B는 A보다 전국의 재배 면적이 좁다. 전국의 재배 면적은 쌀이 제일 넓죠. 그래서 채소가 더 좁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4번입니다. 그래프는 가나 지역의 학교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에 하나고 가나는 자 A에서 C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하나래요. 그러면 먼저 90년하고 2018년에 전체적인 학교수를 비교하면 가는 90년에 학교수가 적다가 지금은 엄청 늘어났어. 그러면 둘 중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된 데가 경기도에 지금 남양주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영월이잖아.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위성도시에 해당되는 남양주가 학교수가 많이 늘어났겠지. 그래서 가가 남양주. 그럼 나는 옛날보다 지금 학교수가 많이 줄었어. 그러면 강원도의 영월 고르시면 되고 A, B, C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수는 A가 더 많잖아. A가 학교 중에선 저차 중심지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A. 그리고 중고로 갈수록 학교 수는 줄어들죠. 그래서 B가 중학교, C가 고등학교 이렇게 고릅니다. 자 그럼 1번에 A는 B보다 통학거리가 멀다. 초딩은 가까운데 통학해야 되잖아. 그래서 초등학교는 개수가 많으니까 평균 통학거리는 짧은 거죠. 틀렸고 2번에 B는 C보다 학생의 평균 연령 고등학생 높아야지.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완전 다 늘어난 거니까 인구 증가율이 당연히 가가 높은 거죠. 정답 3번. 4번에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는 당연히 남양주가 높아야 되고 아파트 비율도 당연히 수도권의 신도시 남양주가 높아야 되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5번 갑니다. 지도의 A, 이 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산 이름 한번 써볼게. A가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화산. 그러면 1번부터 봐봐. 차별적인 침식 작용을 받아 형성된 2차 산맥에 위치한다. 백두산은 일단 화산이고요. 마천령 산맥에 위치하니까 1차 산맥에 위치하지. 자, 그럼 1번 틀렸고. 자, 2번에 여기 B산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C는 설악산이지. 그럼 둘 다 화강암의 돌산이야. 2번 볼게. 산정부 B의 금강산의 산정부는 나의 오랜 풍화로 발달된 흑산에 해당된다. 나가 시원생대의 암석이니까 편마암이고 편마암 산지를 흑산이라고 하는데 금강산은 돌산이잖아.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자 3번에 자 설악산도 돌산이지. 자 그러면 산정부의 다 중생대에 형성된 이 암석이 화강암이고 화강암의 커다란 안반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는 3번 설명이 맞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4번에 D산이 지리산이고요. 소백산맥 끝자락에 지리산. 지리산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졌대. 지리산 화산 아니니까 틀렸고 지리산은 흑산이니까 여기 편마암 산지가 됩니다. 자 5번에 여기 E는 제주도의 한라산이고 한라산은 정상부 주변에 가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공룡화석이 발견된다. 한라산이 형성된 건 신생대인데 중생대에 발견되는 공룡화석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숨가쁘게 우리 15번까지 왔고요. 자 마지막 5문제 풀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성별 인구와 광업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표시된 네 곳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철원이죠. 철원. 여기는 춘천, 원주, 태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가나다라 하나씩 찾아볼게. 먼저 이 중에서 남성 인구, 여성 인구, 전체 인구가 제일 많은 게 가잖아. 그러면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가라는 뜻입니다. 강원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도시가 여기 원주죠. 그래서 가가 원주.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도시가 춘천이니까 여기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가 춘천. 다하고 라는 둘 다 인구가 적으니까 이걸로 고르면 좋겠죠. 광업 종사자 수. 그래서 광업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게 남쪽에 과거 무연단 탄광이 있다. 태백이 되겠네. 그래서 다가 철원이 되는 거고 나가 태백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봐. 강원도 도청 소재지이고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춘천이죠, 맞죠? 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춘천 설명한 겁니다. 자, 2번에 자, 나이는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 원주죠. 나가 아니고 틀렸어. 자, 3번에 다에는 석탄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은 태백이죠. 틀렸고. 자, 4번에 다는 라보다 경지 면적 중 논면적 비율이 높다. 다하고 라 중에 논면적 비율은 자, 철원은 용암대지 위에서 벼농사를 하니까 강원도에서 논면적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죠. 정답은 4번. 자, 5번에 가라 중 군사 분계선까지 최단 거리는 철원. 다가 가장 가까워야 되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7번 갑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다, A에서 C는 경기, 서울, 인천 중에 하나인데 인구 비율 변화는 자 일단은 인구가 전체적인 비율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인천이고요. 그래서 다가 인천. 서울, 경기는 자 오늘날에는 경기도가 서울 인구를 추월해서 세 지역 중에서는 당연히 1등, 전국에서 1등이니까 가가 경기, 나가 서울. 자, 오른쪽에 가서 서울, 경기, 인천을 찾는데 일단 제조 비율이 높은 게 경기도죠. 그래서 C가 경기.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같은 생산자 서비스가 발달한 곳은 서울이죠. 그래서 B가 서울. 남는 A는 인천. 자, 1번 볼게. 가는 나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당연히 누가 높아야 된다? 서울이 높아야죠. 틀렸고. 2번에 나는 다보다 금융 및 보험의 부가가치가 적다. 금융보험은 대도시, 도심이나 부도심, 특히 서울에 발달하는 거죠. 틀렸고. 자, 3번에 A는 C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인천, 경기 중에 인구 증가율은 당연히 경기도가 훨씬 더 높아야죠. 틀렸고. 4번 자 B는 C보다 서울은 경기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이게 정답이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자 주간에는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죠. 그래서 서울이 경기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4번이 정답. 자, 5번의 지역 내 총생산은 지금은 경기도가 서울을 역전해서 C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18번은 이거 풀어줘야 되나? 되게 쉽죠? 자, 움푹 꺼진 8개의 구덩이, 박구덩, 그리고 뭐 논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밭으로 이용된다 하니 자, 요 지형은 돌리네. 자, 갑부터 봐. 주요 기반함은 한반도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이 암석은 편마암이거든요. 자, 돌리네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움푹 파인 지형이니까 답은 틀렸고 편마암 지형 아니고 석회암 지형이고. 자, 을에서는 뭐 용암이 어쩌고 저쩌고 흘러내린다, 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을 틀렸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자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 동굴, 이 동굴은 제주도에 있는 용암 동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병의 자 주요 기반암 석회암은 시멘트 공구의 주요 원료 맞고요. 정은 자, 암석의 주요 성분이 용식되고 남은 철분이 산화되어 형성된 이 붉은색 토양, 이 붉은색 토양을 우리는 내자로 테라로사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커피집 있잖아, 테라로사. 자, 그래서 요 정 설명도 맞으니까 정답은 5번. 자, 두 문제 남았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숨이 가빠옵니다. 자, 19번 볼게. 지도는 최근 10년간 내 자연재해 원인별 권역별 피해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대서의 지진, 태풍, 호우 중에 고르는데 일단 뭐가 쉽냐 하면요, 이게 지진이 쉬워요. 그래서 3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 한번 나가지고 수능 연기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포항, 경주 이쪽에 지금 지진이 막 몰려서 발생을 했거든. 그래서 영남권에서만 딱 나타나는 요 가가 지진이 되는 거야. 가가 지진.
자, 그리고 누구를 찾을 거냐면 태풍을 찾아볼게요. 자, 태풍은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더 크잖아. 그래서 호남, 제주, 영남에서 비중이 좀 높은, 자, 나가 태풍. 자, 호우하고 대설이 남았는데 전체적인 피해액이 호우가 훨씬 큰 거죠. 맞죠? 그래서 다가 호우, 특히 또 수도권의 비중이 높고, 나는 상대적으로 좀 태풍이나 호우에 비해서는 피해액이 적은 대설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 서고 동조형의 기압 배치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계절, 이 계절은 언제야? 겨울이잖아. 그럼 겨울은 주로 대설이 나타나야지. 1번 틀렸고, 2번에 나는 장마전선이 다습한 남서기류 유입 시에 자주 발생하는 건 호우죠. 대설 틀렸고, 자, 3번에 다는 호우는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바람 세기가 강하다. 이건 지금 태풍 설명하는 거죠. 나에 대한 설명. 자, 4번에 호우는 대설보다 영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게 정답이네. 자, 정답 4번. 지형적 요인은 지진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기후적 요인이니까 5번 틀렸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가에서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 중 하나이고 A에서 C는 석탄, 수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랍니다. 자, 먼저 위에 거 없이도 아래 거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 일단 다하고 나가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나 충남 중에서 다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소비량이 제일 많지만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적은 라가 우리가 경기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가 석탄, 수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인데 라를 경기도에 채우는 순간 경기도에서 석탄 생산 안 되는 거죠. 천연가스는 울산에서만 생산되는 거고, 그러면 C가 경기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셋 중에선 수력이니까 C가 수력이죠. C가 수력. 자, 그러면 수력에서 경기도를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여기서 한 군데밖에 없어. 여기서 하천, 상류에 해당되는 강원도죠. 그래서 가가 강원도. 그럼 강원도는 자, 천연가스하고 석탄 중에 석탄을 생산하니까 A가 석탄. 자, 그리고 B가 그러면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러면 천연가스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 그리고 요게 또 원자력이라는 또 결정적인 힌트가 있으니까 나가 울산. 자, 그리고 다는 하나 남으니까 여기 충남. 그래서 사실 위에 거 요거 없이도 울산에 원자력이 있다라는 걸 요거부터 고르고 나서 천연가스 고르고 석탄 고르고 수력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힌트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셔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 가는 나보다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량 비율이 높다. 가하고 나를 보면 가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고 나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으니까 가는 나보다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량 비율이 높다 하는 1번의 설명은 지금 틀린 거죠.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에너지 총 공급량 중 천연가스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천연가스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총 공급량이라는 건 이게 소비량을 뜻하는 거잖아. 소비량. 그러면 천연가스의 소비 비율이 충남 경기 중에서는 인구가 많아서 가정용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경기도가 천연가스의 비율이 더 높은 거죠. 2번 틀렸고, 자, 3번에 A는 B보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이게 정답이네. 그래서 주로 제철 공업 같은 여러 가지 공업에 석탄을 주로 쓰고요. 천연가스는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죠. 자, 4번에 B는 C보다 발전 시 이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여기서 말하는 온실가스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는 다 나옵니다. 수력은 아예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에 C는 A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당연히 석탄 화력발전소가 수력보다 높아야 되니까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선생님 풀이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요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오답 체킹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돌아다니질 못하잖아요. 집에서 답답하게 공부하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발전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생활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빨리 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안녕.